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철학 제3강 에우티데모스 제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조음들이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조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음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렴되고 있는 그런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조음들을 우리가 갖는 거,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할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크라테스와 에우티데모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행운이 과연 이제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타수가 이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쓰나미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불운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을 갖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행운과 지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그 재앙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휴브리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신의 지혜 또는 이제 신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휴브리스는 뭐 어떻게 이제 자만 또는 이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포세이돈 신에게 맞서는 그런 장면에서 포세이돈 신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포세이돈의 아들을 이제 속임수를 써서 이제 눈을 찌르고 그들이 살던 이제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신의 아들을 이겼으니까 포세이돈을 이제 이긴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트로이가 함락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달이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의 뭐 10년 넘게 거기서 이제 지체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운명이나 자연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과 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조타수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조타수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한 지혜,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지혜는 굳이 행운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제 그 신과 같이 완전 무결한 지혜를 갖는다,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행운을 우리가 이제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완전 무결한 지혜가 없을 때만 그런 자연적 상황과 관련해서 작동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타수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만났다. 또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운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렇게 1대1 대응하는 요소인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좀 던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처럼 그 지혜와 꼭 1대1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도 운이 없어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지혜를 갖는다라면 역설적으로 운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그 지혜와 운에 대한 관계들을 언급하지 않고서 마치 이제 지혜와 행운이, 지혜가 있으면 행운이 오고 행운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의 기능하고 그 기능이 산출하는 어떤 좋음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다른 것인데 이것이 마치 서로 같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운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익을 가져온다. 행운도 유익을 가져오고 이제 지혜도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운과 지혜가 똑같은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 서로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자체 이성적인 어떤 훈련, 이성적인 어떤 측면이다라면 행운은 이제 인간을 벗어나 있는 인간과는 무관한 인간의 지혜를 떠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행운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한 오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혜와 조음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제외한 모든 조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적인 능력으로 축소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일하게 좋은 조음이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조음들은 이제 부라든지 부나 재산이나 뭐 그 용기나 절제나 이런 어떤 모든 요소들이 과연 이제 중립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좋은 것도 되었다가 아니면 이제 좋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갖는 거, 건강을 갖는 거, 뭐 용기나 지혜를 갖는 것이 어떤 때는 좋고, 그러니까 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때는 좋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질 때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이제 중립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나트렙티코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나트렙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전복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그 주장들을 번복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음들 중에 조음으로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조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음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나 명예, 덕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지식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부가 가난보다 또는 이제 명예가 불명예보다 또는 덕이 악덕보다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한 자보다는 겁쟁이가 더 좋고 절제심을 가진 자보다는 부절제한 자가 더 낫고 또 이제 정의로운 자보다는 부정한 자가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행동하지 말라. 행동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좋음들 속에서 더 좋음 또 좋음들의 어떤 본질로서 지혜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좋음들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해석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지혜하고 행운하고 같은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왜냐하면 하나는 인간적인 것인데 하나는 이제 탈인간적인 그 인간의 의구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와 조음의 관계. 지혜가 조음들의 조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조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조음들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것이 좋은 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플라톤의 이제 주장이 약간 이제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제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불행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어떤 정서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조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죠. 다양한 조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조음들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 건강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건강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명예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명예가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명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 이거 그 자체를 소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제 이 올바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책을 가지면 책을 읽지 않으면 사두고 읽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그 책을 읽는 것의 차이인데, 뭐 수학책을 많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책을 사서 그것을 읽고 문제를 풀고 응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수학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좋은 뭐 명품백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어떤 지식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나 명예나 절제나 정의, 이런 어떤 이질적인 그런 조음들이 있는데 이 이질적인 조음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조음들을 우리가 이제 향유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조음이 진짜 조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조음이 있고 조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음 그 자체와 그다음에 이제 수단으로서 조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음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조음이 무엇이고 수단으로서 조음이 어떤 것이고 또 조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일한 조음이 그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음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우리가 그 이제 지혜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습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조금씩 이제 밀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거, 이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좋음들을 향유하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가 건강을 가져야 되죠. 건강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건강이 없으면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만드는 것, 건강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들은 그 건강해지면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거시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건강도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건강을 얻는 그런 어떤 방식들.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으로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정말 건강한 것처럼만 보이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해지려고 어떤 민간 요법이라든지,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어떤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정말로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뭐가 더 앞선 것이고 뭐가 뒤에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어떤 유일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돈이나 쾌락이나 용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인 것들을 조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로서 지혜가 이제 제시되는 이런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 모든 물질적인 조음들의 공통 분모로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조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로서의 어떤 지혜. 자, 여기도 이제 일과 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조음들에 들어있는 어떤 단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갖게 되면 나머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일과 다의 문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르케의 문제, 원리나 원칙의 문제, 어떤 출발점의 문제로서의 아르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화시키는 그런 작업, 또는 일반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 유일하죠, 하나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혜를 습득하는 동안 다른 행동들을 덜 행동하는 것이 이제 가치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나트레피코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동안 그것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집을 짓는 어떤 건축학적인 그런 양식과 비슷하죠.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지붕보다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조음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쟁술이나 뭐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놀이하는 어떤 방법처럼 쉽게 배우고 쉽게 모방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 거죠.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국영수 뭐 수능이나 이제 시험에서 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가? 자, 일반 암기 과목은 그냥 우리가 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면 뭐 날을 새거나 아니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암기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국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학이라든지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결과도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뭐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뭐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야만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나 지식도 이제 이런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이제 밥도 안 먹고 뭐 옷도 안 입고 뭐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지혜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의식주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이제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어떤 정의의 문제, 어떤 것이 올바른가? 가 이제 그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각 사회에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달라지는 그런 어떤 그 정의들을 올바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다시 학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달려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제 미군이 지나가다가 코카콜라 병을 이제 코카콜라를 마시고 병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떨어졌어요. 자, 이 사람들은 코카콜라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코카콜라 병도 뭔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문화, 20세기 자본주의 문화를 알 수가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중세에 타임머신 타고 갔는데 여러분들 끌고 갔던 자동차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그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21세기 어떤 그런 문물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코카콜라 병을 이제 뭐 부시맨이 이제 유리로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뭐 토끼를 잡을 때 쓸 수도 있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거기에다가 휘파람을 부니까 뭐 악기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악 악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부시맨의 와이프가 이걸 이제 그 마늘을 찍거나 아니면 홍두깨를 깨기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요리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쓰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게 올바르게 쓰이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어떤 사회적인 고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이제 그 정립될 수 있는 또는 그 확립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회학적인 방식이죠. 자, 이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혜의 추구가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올바른 사용법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또 이제 뭐 그 남성이나 여성 이 성적인 어떤 차이에서도 분명히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으로 이제 정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가 조음들의 조음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음들과 계속해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또 정의나 절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치 문제, 이것과 연관해서 딱 띄어서 그러니까 지혜를 학습하기 위해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의식주를 다 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 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조음인데 그 최고의 조음은 나머지 가장 낮은 형태의 조음과도 여전히 연관이 돼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 안에서 행위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의롭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의하다.
그러니까 정의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무인도에서 아니면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 부정의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부정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또 정당 방위의 행위로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부정이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짓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화이트 거짓말 이제 이런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조음의 습득 문제와 조음의 사용 문제. 조음의 습득 문제는 이제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이고 조음의 사용 문제는 지식과 또는 지혜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위의 조음과 상위의 조음이 서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지만 동시에 돈을 벌어야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서로 이게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혜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친구, 가족, 시민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돈과 더불어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우티데모스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여기서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물음은 자,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조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던지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물음들은 지혜에 대한 사랑은 지식의 획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획득해야 지식을 올바르게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들과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서는 소크라테스가 답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사용이죠. 올바른 사용,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조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들 줄도 알고 만들어진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위를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황금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거는 이제 아무런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따르면 무엇인가 만들 줄은 알지만 그 만든 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라면 어떤 기술이든 아무런 이제 이로움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리라를 만드는데 리라를 연구할 줄 몰라요. 또 이제 플룻을 만드는데 플룻 연주할 줄 모르고 또 이제 논변을 만드는데 논변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또 이제 뭐 장군의 기술과 관련해서 자기는 사냥하는데 사냥하에서 그 얻어놓은 그런 뭐 새나 이제 어떤 짐승들을 요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것과 뭔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른 경우들이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자기는 이제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걸 자기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제 아무런 이로움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만들 줄도 알고 만든 것을 쓸 줄도 아는 것. 자, 이런 것인데 이것으로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왕의 기술, 정치술 또는 이제 통치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만들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을 만드는가? 이제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서 이제 이 왕의 기술, 정치술은 사람들 지혜롭고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사용하죠. 국민들을 또 사용하게 돼요. 사람들 지혜롭게 만드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인간들을 가지고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는 이런 기술이 바로 이제 왕의 기술, 정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만들면서 동시에 만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제 왕의 기술, 정치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건축술처럼 굉장히 이제 단계들이 만드는 단계와 또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단계
이 두 가지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른 기술들과는 이제 좀 다른 굉장히 고귀하고 또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기술들은 이 정치술에 자신들의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다 넘겨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발 만드는 거, 뭐 리라 만드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뭐 논변 만드는 거, 또 장군의 기술처럼 뭐 사냥하는 거, 자 이런 모든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한 모든 것들이 그 결과물로서 정치술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정치술을 하는 왕의 통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을 조합시키거나 조화시킴으로써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바르게 행동함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르게 행동함의 원인이 바로 이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그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유일한 그런 어떤 지혜로서 이제 정치술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치술이 사람들을 이제 선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기능, 지혜의 기능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술의 기능과 지식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록 정치술이 이제 부나 자유나 평화 같은 좋음들을 산출한다고 해도 그런 좋음들은 정치술의 어떤 그 부차적인 산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술의 어떤 참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학문이나 지식과 지혜나 지식과 어떻게든 연관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정치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처럼 보이는데 그런 어떤 기능이 지식과 어떤 방식이든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난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난제를 아포리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조음이 이제 올바른 사용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술이 과연 지식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만드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서 지금 정치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치라기보다는 철학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정치와 철학의 차이, 정치와 철학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탐구처럼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고 정치적인 어떤 합의, 타협 이런 것이지 어떻게 이 고정불변한 어떤 진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적 야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형태의 본질적인 지식과 관련된 있다라면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익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가 일본 땅인가 땅을 파보면 나오나요? 거기에 있는 광석들을 스캔을 해보면 아 이건 대한민국 거야, 이건 이제 일본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정치적인 판단. 자, 우리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제 그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보면 자, 우리한테는 애국지사지만 일본인들한테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사람이 어떤 정치적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테러리스트가 이제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가 과연 지식이나 지혜를 담보할 수 있을까?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거죠. 1 더하기는 2다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3이 되고 어떤 때는 5가 된다라면 과연 이게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물음들은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술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다뤄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상위의 조음으로서 지혜와 하위의 조음으로서 다른 어떤 조음들의 관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지식과 지혜가 바로 이제 정치술, 다시 말하면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지식으로서 이제 정치술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정치술과 다른 하위의 조음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이제 탐구해야 될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지식이고, 이 정치술로서의 지식이 다른 조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플라톤의 이제 다른 대화 표현인 정치가를 좀 읽어보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